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인구 증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선 이 그래프부터 봅시다. 자, 1600년부터 1850년 사이에 이 동아시아 세 나라의 인구 그래프입니다. 물론 이 그래프는 완전히 맞는 자료는 아닐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인구에 대한 자료는 편차가 좀 커서 정확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경향성은 확실합니다. 경향성은 뭐냐?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인구는 지금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을 보면, 자, 중국이 이 17세기가 시작했을 때는 1억 5천만 명, 1억 3천만 명,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1850년이 되니까 4억 명이 휙 넘어가잖아. 이렇게 엄청난 증가가 일어난단 말이죠. 역시,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일본도 1200만 명에서 3200만 명으로 늘어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승률이 낮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1.5배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인구가 늘어난 건 확실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시기에 인구가 왜 증가했느냐? 크게 네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17세기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큰 전쟁이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17세기 초반에 병자호란 아니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교체된 거, 뭐 이런 사건들을 제외하면 이 동아시아에 아주 큰 전쟁은 없었단 말이에요. 일본도 17세기가 시작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센코쿠 시대가 끝나게 되죠. 그래서 200년 동안 평화가 지속됐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농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기술 발전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뭐 농서가 보급되고 뭐 면적단 노동량이나 비료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생산력도 증가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감자나 옥수수, 고구마 같은 구황 작물이 들어오면서, 그죠? 얘네들이죠. 자, 이 구황 작물이 들어오면서 원래 벼농사를 짓기 힘들었던 산비탈이나 뭐 모래밭 같은 곳에도 감자, 고구마, 옥수수를 심어서 재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식량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인구 부양력이 늘어나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었죠. 그리고 뭐 동의보감 같은 의학이 발전하면서 질병 걸려서 죽는 사람들도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면 인구가 늘어나는 게 마냥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지구상의 인구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가 많잖아. 그래서 이 중국에도 이 인구 증가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홍량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비유를 해요. 두 명이 10칸짜리 집에 살고 일경의 밭에서 식량된 생산을 먹음으로 넉넉하고 남음이 있다. 근데 그 두 명이 10명이 됐는데 집은 그대로고 농사 짓는 땅도 그대로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구 증가를 생산 수단이 못 따라간다는 거야. 인구만 증가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살 공간이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건 한정적인데 인구만 자꾸 늘어나면 어떡하냐는 거지. 그래서 홍량길이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고 이 생년 시기를 보면 생물 연도를 보면 1746년에 태어나서 1809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다시 그래프를 보면 이 홍량길이 1746년에 태어나서 1809년에 죽었다. 중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홍량길은 알았기 때문에 인구 증가를 생산 수단이 못 따라간다, 위협을 느낀 거야. 근데 이런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 멜서스라는 사람도 합니다. 자, 이게 더 유명하죠. 멜서스가 더 유명한데, 자, 멜서스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인구의 자연적 증가는 기하급수적이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밖에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식량 부족이 일어나고 인류가
불안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이라는 것은 배수로 늘어난다는 거야. 하나 1, 2, 4, 8, 16, 32 이렇게 배로 늘어나는데 사람이 먹어야 될 식량 생산량은 1, 2, 3, 4, 요 정도로밖에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 증가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멜서스 트랩이라고 얘기합니다. 식량 생산이 못 따라가서 인구 증가가 억제되는 거, 그러므로 혼란이 오는 것을 멜서스 트랩이라고 하고, 우리가 영화만 봐도 타노스 같은 애들이 왜 반씩 줄이겠어요? 다 인구 증가, 이 자원이 인구 증가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자, 그럼 진짜 인구 문제가 심각했을까? 18세기 후반부터 청나라가 이 인구가 늘어난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식량 문제가 대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네 가지 요인, 평화가 지속되고 농업이 발달하고 구황작물이 들어오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새로운 작물이 들어오고 의학의 발달 이런 것들로 18세기까지 이런 이유로 인구가 증가하고 19세기도 증가하지만 이게 점점 한계에 도달하면서 사회가 불안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18세기 후반부터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사이비 종교가 들끓게 됩니다. 그러니까 홍량길 같은 사람이 불안감을 느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조선으로 가봅시다. 자, 조선도 15세기에 비해서 18세기 인구가 두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얘기합니다. 명확한 자료는 없어. 근데 여러 가지 불완전하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을 때 조선도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조선 후기에 많이 확충을 했고, 그래서 한국사 시간에 배울 때 모내기에 대해서 엄청 많이 배우죠. 그리고 대동법 같은 제도 개편도 있어서 인구 증가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나라에도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같은 새로운 작물이 들어오는데 좀 늦게 들어오긴 해요. 감자 같은 경우에는 19세기쯤에 청나라 통해서 전래됐다 하고, 고구마는 18세기 일본 통해서 전래되고, 옥수수도 명나라 통해서 16세기 후반에 전파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냐면 조선은, 자, 북부 지방의 개발이 촉진됐다고 합니다. 자, 조선 후기에 인구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인구가 어디로 많이 유입이 되냐면 빈 땅으로 많이 가겠죠. 북부 지방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요 표를 보면 17세기 초에 인구 조사를 했을 때는 인구의 대부분이 충청, 전라, 경상도 이 지역의 70%, 거의 70%가 살고 있었어요. 당연히 여기에 인구가 많았겠지. 왜냐면 충청, 전라, 경상도는 벼농사의 중심지란 말이야. 여기에 많이 살았단 말이지. 그런데 자, 그로부터 100년, 200년이 지났을 때 18, 19세기에 인구 조사를 해보면 남부지방의 인구 비중은 여전히 크지만 줄어들었어. 그죠? 17세기 초에 비해서 인구 비중이 50%로 줄어들고 북부지방의 인구 비중이 크게 늘어납니다.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뭐 우리가 흔히 북한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이 지역의 인구가 꽤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 이 인구 비례는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남한과 북한의 인구 비례가, 우리나라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가 약 5천만 명, 북한 인구가 한 2,500만 명쯤 되니까 비례를 내보면 남부와 중부를 합친 인구가 우리 남한 인구라고 얘기할 수 있고, 대한민국 인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북부 지역의 인구가 북한 인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인구 비례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죠. 그 조선 후기에 북부 지방의 인구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그래프를 보면 1790년과 1850년의 인구를 비교하면 인구가 많이 줄어들죠. 이건 왜 그랬느냐? 자, 세도정치나 삼정의 문란 같은 이런 정치상의 혼란이 일어나면서 농민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여기저기서 반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일단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정치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인구조사도 제대로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인구가 18세기 후반에 비해서 19세기 중반에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일본은 17세기에 인구가 확 늘어나는데, 그쵸? 1600에서 1700년 사이에 인구가 확 늘어나게 되는데, 특이한 게 18세기의 인구 증가가 거의 멈춘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이 18세기와 19세기의 일본이 17세기에 비해서 인구 증가가 부진한 것은 기상이변 같은 자연재해가 이어져서 큰 대기근이 많이 닥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에서 대기근만 해도 3번이 일어나는데 교호 대기근, 덴메이 대기근, 덴포 대기근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리고 옆에 그래프를 잘 보시면 이 대기근이 일어났을 때 농민봉기인 이키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대기근이 닥쳐서 삶이 힘든데 정부에서 조치가 미비하면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 대기근을 하나씩 보자면 먼저 18세기 초 1732년에 일어난 교호 대기근입니다. 원인은 이 덴포건, 덴메이건, 교호건 여름에 이상하게 추운 날들이 반복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름 냉해라고 부릅니다. 여름에 시원하면 좋잖아요. 좋은데 안 더우니까 좋은데 치명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벼를 심어서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벼를 심어서 벼농사를 해서 쌀을 먹어야 되는데 쌀이 익으려면 온도가 어쨌든 여름엔 더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름에 덥질 않으니까 쌀이 제대로 익지도 않고 또 날씨가 안 더우니까 해충이 더 많이 창궐을 해서 그나마 익은 벼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흉작이 엄청나게 크게 들었는데 비교를 해보면 교호대기 근전에 236만 석이었던 서일본 지역의 쌀 수확량이 교호대기근이 닥치니까 63만 석으로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수확량이 4분의 1로 줄었으니 당연히 대기근이 닥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후반에 덴메이 대기근. 연도를 보면 알겠지만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나죠. 1782년부터 1788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인은 마찬가지입니다. 1770년대부터 이상냉해와 악천후로 농사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화산까지 폭발하면서 극심한 흉년이 발생합니다. 이게 1년만 터지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나니까 심지어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 인육을 먹는 일까지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왜냐면 각지의 다이묘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지방에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으면 자기네들이 통치를 잘못한 거니까 문책을 당할까봐 좀 명수를 줄여서 막부에 보고를 했다고 해요. 근데 당시 인구 조사한 것을 보면 덴메이 대기근이 벌어지기 전에 2,600만 명 수준이었던 당시 일본의 인구가 덴메이 대기근이 끝나고 나서는 약 그때부터 1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줄어든 상태로 조사가 돼요. 2,600만 명이었지 1780년에. 덴메이 대기근이 82년부터 88년 사이에 일어났는데 덴메이 대기근이 끝나고 1792년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2,489만 명으로 확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만 계산해도 거의 100만 명 넘게 죽었고 또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야겠지. 매년 애를 낳잖아. 어쨌든 대기근이건 뭐건 출생은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출생해서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인구가 늘기는커녕 인구가 줄었으니 암만 해도 사망자는 더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대충 추정하고 있는 것이 90만 명에서 200만 명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때도 대규모 이키가 많이 벌어졌겠지. 19세기에도 대기근이 닥칩니다. 덴포 대기근이라고 하는데 역시 원인은 마찬가지. 여름 냉해, 여름에 추워, 그리고 홍수가 터집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흉년이 또 반복이 되니까 이키가 또 크게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오시오 헤이아치로의 난이야. 오시오 헤이아치로의 난은 왜 이게 좀 다른 수많은 이키에 비해서 얘가 좀 기록이 남아있냐. 이 오시오 헤이아치로라는 사람은 무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키라는 건 원래 민중봉기인데 이제 무사 계급들마저도 이키를 일으킨다는 거지. 그래서 높은 세금이란 대기금까지 겹치니까 농민들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이키를 자주 일으켰고 이키가 많이 일어나는 시점은 대기근이 일어난 때와 겹치게 되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좀 더 보기 쉽게 만든 게 우리 교과서에 있는 요 자료겠지. 교대기근, 덴메이 대기근, 덴포 대기근이 닥쳤을 때마다 이키의 횟수가 증가합니다. 그만큼 살기 어려웠다라는 거지. 요 문제를 한번 봅시다. 동아시아 3국의 공통된 인구 증가 요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평화로운 시대가 지속되고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고 신대륙의 구황작물,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같은 애들이 들어오고 의학의 발달로 질병에 의한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 이런 요인들이 동아시아 3국의 공통된 인구 증가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홍양길이 왜 중국의 멜서스라고 불리냐? 자, 둘 다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인구 증가를 못 따라간다. 뭐가 못 따라간다? 인류를 위한 식량 생산이냐, 거주지, 의식주가 못 따라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생산수단의 발달이 인구 증가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인구 증가는 위기다라고 주장한 것이 홍양길과 멜서스가 공통으로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인구 증가의 양상은 이렇게 좀 차이가 있겠죠. 중국과 한국은 18세기까지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19세기 이후에 인구 증가가 좀 부진했다. 근데 중국은 19세기에도 계속 늘어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17세기에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데 18세기 이후에는 각종 기근이 터져서 인구 증가가 부진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양상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